자, 앞에서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자, 연접 이후 세포막이 탈분극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과 히스타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 말단, 그리고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신경절 이후 섬유의 말단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노에피네프린은 교감 신경, 신경절 이후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에는 아세틸콜린, 예외적으로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이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세로토닌, 도파민, 히스타민 모두 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요, 가바와 글리신이 있습니다. 자, 가바는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다 그래서 K 플러스에 대한 투과성을 높여서 K 플러스가 안정시보다 더 많이 세포 바깥으로 유출되게 만들어서 세포 내를 음성으로 띄게 만들죠. 자, 글리신 같은 경우에는요, 자, CL-의 투과도를 증가시켜서 세포 내를 음성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을 과분극시키는 자, 그런 역할이죠. 자,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합니다. 자, 신경관에서 발생하는데요. 자, 발생 3주 초 외배엽이 세포로 비유되며 신경판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수정란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 위쪽 부분이 외배엽에 속하는데요. 자, 외배엽이 비후가 되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경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신경판의 가운데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가장자리가 점점 두꺼워져서 이 가라앉은 부분이 신경고랑이 됩니다. 자, 이 신경고랑이 되고 양쪽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신경주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신경주름이 비우되면서 서로 모아져서 중앙에서 만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신경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보통 신경관은 4주 정도가 되면 완성이 되고, 자, 나중에 이 합쳐진 신경관 끝에 머리 쪽 부분은 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 부분하고 아래쪽은 척수가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이 신경관은 자, 척수에서는 중심관이 되고요. 자, 뇌에서는 뇌 쪽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여기에는 뇌실 공간이 됩니다. 자, 신경관의 머리 쪽 부분은요, 세 곳에서 팽대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1차 뇌소포라고 하죠. 그리고 점차 분화하여서 자, 이것이 발생 5주 정도가 되면은요, 5곳의 팽대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차 뇌소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점점 더 분화되어서 성인의 뇌 구조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관의 발생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외배엽, 그리고 자, 외배엽의 위쪽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신경판이 되고요. 자, 이 신경판이 아래쪽으로 꺼지면서 신경주름이 되고 신경고랑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모아지면 신경관. 자, 신경관의 자, 머리 쪽 끝부분은 부풀어 오르면서 뇌소포가 되고요. 예, 끝부분은 척수가 되는 것이죠. 자, 뇌를 발생학적으로 보면은요, 1차 뇌소포가 발생 4주경인데, 자, 세 곳의 팽대부가 생기는데, 앞쪽에 있는 팽대부를 앞뇌, 그 다음에 중간뇌, 마름뇌라고 보고요. 자, 앞뇌 같은 경우에는 끝뇌와 사이뇌로 분화가 되고, 중간뇌는 중간뇌로, 마름뇌는 뒤뇌와 숨뇌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구조들이 이제 끝내는 되뇌반구, 사이뇌는 시상, 시상후부, 시상하부, 시상상부, 중간뇌는 중간뇌, 뒤뇌는 다리뇌와 소뇌로, 숨뇌는 숨뇌, 척수는 척수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 내부를 보시면은요,
회색질은 신경세포 중에서 세포체가 모인 집단이고요. 주로 시냅스가 많이 위치하죠. 자, 반면에 백색질은 자, 신경섬유가 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주로 전도로, 신경섬유가 지나가는 전도로가 위치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요, 대뇌하고 자, 소뇌 같은 경우에는 자, 겉질이 회색질로 되어 있고 속질은 백색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로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바닥 핵이니 뭔 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내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체의 집단을 의미하고요. 자,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에서 신경세포체의 집단을 일반적으로 신경절이라고 하죠. 자, 말초신경계통을요. 자, 이것은 우리 여기 생기는 거에서 지금 보면 끝에 여기 분홍색에 지금 표시가 되지 않는데 D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요, 분홍색 부분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신경능선이 되는데요. 이 신경능선 부분은 말초신경, 이 신경관을 중심으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은 중추신경이 됩니다. 저 분홍색 부분을 뭐라고요? 신경능선이라고 합니다. 자, 말초신경은 이 신경능선의 이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 몸신경계통과 자율신경계통으로 나뉩니다. 자, 몸신경계통은 뇌신경 12상, 척수신경 31쌍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수의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각과 그리고 뼈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요. 자율신경계통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내장과 심장을 움직이는 것을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하죠. 자, 되뇌를 설명하겠습니다. 되뇌는 사고의 종추라고 할 수 있죠. 무게로 따지면 1.4kg 정도 됩니다. 혈액 공급을 보면 심박출량의 15에서 20%, 12에서 20%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산소 소비량의 약 2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되뇌 겉질은 회색질로 되어 있죠. 6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제일 바깥쪽을 분자층, 그리고 이제 세포의 구조에 따라서 층을 나눈 겁니다. 제일 바깥층이 분자층, 바깥 과립층, 바깥 피라미드층, 속 과립층, 속 피라미드층, 문모양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 회색질에는 주로 세포체들이 모인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죠. 반면에 속질은 자, 신경섬유로 구성된 전도로가 있고요. 속질 바닥 쪽에 베이잘 강글리아 바닥핵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되뇌를 싸고 있는 막은요, 세 겹으로 되어 있죠. 경질막과 거미막과 그 다음에 연질막의 세 종류의 막으로 되어 있고요. 경질막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뼈 바로 아래쪽, 그리고 뇌하고 뇌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거미막 아래쪽 공간에는요, 혈관과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질막은 가장 안쪽으로 뇌를 직접적으로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A번 그림에 자, 우리가 가쪽 고랑이라고 하죠. 이 가쪽 고랑, 그 다음에 8번 영역에 이렇게 있는 이 중간 부분이 중심고랑입니다. 자, 가쪽 고랑과 중심고랑의 앞쪽 부분은 이마엽이고요. 그리고 중심고랑 뒤쪽이죠. 뒤쪽 부분은 마루엽, 가쪽 고랑 아래쪽은 관자엽,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 뒤통수엽이 위치해 있고요. 자, 가쪽 고랑을 뒤집어요. 그러면 그 안에 뇌 섬엽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B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되뇌는 양쪽에 있는 되뇌가 중간에 보이지 않는데 뇌들보라는 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깊은 고랑에 의해서 파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뇌 세로 틈새라고 설명을 하고요. A번 그림에 보시면 이 되뇌와 소뇌를 가로질러가는 이 틈새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 틈새라고 합니다. 자, 안쪽에서 보면은요, 뇌들보를 둘러싸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 관자엽의 안쪽이죠. 우리가 해마 있는 영역이죠. 우리가 띠랑 부분, 앞뒤 부분, 그 다음에 관자엽의 해마이랑 주변, 이 영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설명할 때 둘레의 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브로드만은요, 겉질을 47개, 속질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총 52개 영역으로 나누었죠.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을 우리가 그 뇌의 기능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심 앞이랑이죠. 여기 지금 8번으로 적혀 있는 게 중심 고랑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중심 앞이랑인데, 자, 이마엽에서 가장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운동중추, 특히 1차 운동중추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중심 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운동, 뒤쪽은 마루엽이어서 감각을 담당합니다. 자, 중심 뒤 일항은 감각, 1차 감각 중추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브로카 영역 여러분 잘 아시죠? 이마엽에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44번, 45번, 브로드만 영역 번호 44에서 45번인데요. 자,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당하면 바른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성 언어 실어증이 나타나고요. 자, 이마엽에 이게 위치해 있죠. 손상 시에는 언어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감각성 언어 중추는요. 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고 22번, 39번, 4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르니케 영역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뭐죠? 마루엽하고 그 다음에 관자엽의 뒤쪽 부분에 이 가쪽 고랑이 제일 끝부분을 둘러싼 영역, 여기 정도에 해당되는데, 자, 언어의 이해와 관계된 영역이죠. 그래서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자엽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마루엽의 일부가 들어가죠. 자, 손상 시에 언어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청각과 후각의 자, 중추는 관자엽에 위치하고요. 시각의 중추는 뒤통수요. 자, 통각을 담당하는 것은 시상입니다. 아비마 영역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나 통찰이나 비교나 분석을 담당하는 특히 고위 뇌 기능과 관련이 되어지죠. 자, 세 번째, 되뇌방구를 구분해 봅시다. 자, 되뇌방구는요, 자, 중심 고랑을 다른 말로 롤란도 틈새라고 하죠. 이마엽과 마루엽을 나누고요. 마루 뒤통수 고랑은 마루 관자엽과 뒤통수엽을 나눕니다. 자, 가쪽 고랑을 다른 말로 실비우스 틈새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을 나누게 되고, 가로 틈새는 대뇌와 소뇌를 구분하는 깊은 고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로를 표현하는데, 자, 뇌에는 신경섬유들이 이동되는 자, 통로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경섬유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도로, 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었는가에 따라서 연합섬유, 막교차섬유, 투사섬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합섬유는 같은 쪽의 대뇌방구를 연결하는 섬유로, 이 연합섬유에 들어가는 것은 갈고리다발, 띠다발, 그리고 위아래 세로다발이 있고요. 대뇌 활골섬유 같은 것은 연합섬유에 들어갑니다. 자, 막교차섬유는 좌우 양측의 대뇌방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는 뇌들보 그리고 앞뒤 막교차섬유 같은 경우에는 막교차섬유죠. 자, 투사섬유는 대뇌 겉질과 뇌줄기 그리고 아래쪽에 척수를 연결하는 섬유로, 자, 속섬유막 그리고 자, 쭉 내려가면서 대뇌 겉질, 대뇌 부채살, 속섬유막, 그 다음에 이제 숨뇌 쪽으로 가면 이제 피라미드로,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사섬유에 들어갑니다. 특히 속섬유막 같은 경우에는요,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부분이죠. 자, 속섬유막 우리가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시상과 꼬리액, 렌즈액으로 둘러싸인 자, 기역 또는 니은자 모양의 백색질 부분으로 대부분의 오름과 내림 투사섬유가 있고, 자, 속섬유막을, 자, 이 투사섬유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뇌출혈의 호발 부위가 되고요. 이쪽이 심하게 침범되면 반신불수, 그리고 가볍게 침범되더라도 부분적인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신경섬유 중에서 우리가 오름신경로를 보면요, 척수 시상로와 뒷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로
그리고 척수 소뇌로는 자, 뇌를 향하여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성 전도로죠. 자, 그 중에서 척수 시상로는 앞척수 시상로, 우리가 촉각과 앞각을 전달하고요. 자, 가쪽 척수 시상로는 온각과 통각을 전달하죠. 우리가 해리성 감각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척수 중심관이 물이 차면서 확대되는 척수 물구멍증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리성 감각상실이 생기는데 주로 가쪽 척수 시상로, 우리가 온각과 통각을 전달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뒷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는요, 분별성 촉각이나 의식적 고유감각, 입체인지, 진동감각을 담당을 하고요. 척수 소뇌로는 뒤척수 소뇌로, 쐐기 소뇌로, 앞척수 소뇌로가 있는데, 자, 뒤척수 소뇌로는 몸통과 다리의 근육에 고유감각을 전달을 하죠. 쐐기 소뇌는 목과 팔, 앞척수 소뇌로는 다리 근육 관절의 고유감각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내림신경로는요, 운동성 정보를 전달을 하죠. 피라미드로와 바깥 피라미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피라미드로는 가쪽 겉질 척수로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UMN, 위운동신경 세포의 대표죠. 자, 대뇌 겉질의 제4 영역의 운동 중추에 있는 배츠 세포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피라미드 세포에서 시작해서 척수 앞쪽 불로 내려가서 정지를 합니다. 자, 뼈대 근육의 수의적인 운동을 담당을 하고요. 자, 두 개의 신경세포가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로의 특징은 교차하고요. 자, 숨내에서 85%가 교차를 합니다. 가쪽 겉질 척수로는 숨내에서 교차, 앞겉질 척수로는 교차하지 않고 내려가는 15%를 앞겉질 척수로라고 하죠. 자, 바깥 피라미드로는요, 대뇌 겉질의 6영역과 겉질 아래의 여러 부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뼈대 근육의 긴장이나 반사적, 불수의적인 조절과 관련된 것으로 소뇌의 또한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적색 척수로가 있고요. 이것은 사지의 굽힌 근육을 촉진하는 활동을, 안뜰 척수로는 균형과 자세 조절을, 그리고 그물 척수로는 자, 사지의 운동이나 반사 활동, 자율 기능을 조절을 하고요. 덮개 척수로는 시청각에 대해서 머리나 목이나 팔의 불수의적인 운동 조절을 담당하고, 올리브 척수로는요, 뼈대 근육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세포에 활동 전이가 생기고, 이것이 시냅스 이후막을 흥분시키면서 뇌에서 전기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게 되는데, 이 전기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뇌전도, 뇌파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알파파는요, 눈을 감고 조용히 쉴 때 안정시에 나오는 뇌의 시냅스 이후 전이의 율동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8에서 10Hz 정도 1초에 율동이 나타나고요. 자, 베타파는요, 13에서 30Hz 정도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정신 활동이나 주의 집중 때 이마나 관자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세타파는요, 우리가 4에서 7Hz 정도의 뇌파로 비교적 속도가 느리죠. 서파라고 설명하는데, 강한 흥분이나 스트레스, 실현 등이 있을 때 발생하는 뇌파로 감정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고도 관계 있는 파가 세타파입니다. 자, 델타파는 수면 시에 나타나는 우리가 4Hz보다 더 낮은 미만의 주파수를 가지는 뇌파를 설명을 하는데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깊은 수면에서 나타나고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델타파가 나타난다면 뇌의 종양을 의미하거나 뇌 손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은요, 대부분의 뇌파가 델타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감마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빠른 뇌파입니다. 30Hz보다 훨씬 높은 뇌파인데,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할 때 고도의 인지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가 감마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면은 렘 수면과 넌 렘 수면이 있죠. 자,
자, non-REM 수면이라는 것은 자, 램이 rapid eye movement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면을 취하게 되죠. 자, 램 수면이라는 것은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을 설명하는데 수면 중에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로 이때 꿈을 꾸게 되고요.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학습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죠. 자, 잠이 든 지 90분 정도가 지나면 자, 최초의 램 수면이 나타나며 이후 약 90분마다 램과 비램이 교대로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 주기가 1시간 30분 약 90분 정도 되고요. 자, 이 램 수면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기억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 램 수면이 박탈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낮 동안에 배우거나 학습한 것이 기억으로 잘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비램 수면은요, 약 75%를 차지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고 신진대사와 면역력이 증진되는 시기로 자, 안구 운동이 실질적으로는 없고 심박률, 호흡률도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 non-REM 수면의 4단계를 보면 자, non-REM 수면 1단계는요, 알파파가 50% 이하이며 베타파가 우리가 졸음이 나타날 때 베타파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타파가 나타나는 시기고요. 자, N2는 가벼운 잠. 자, 초기 수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수면 방추파라는 게 출현하고 K 컴플렉스파라는 게 나타납니다. N3는요, 이것도 심수면에 들어가요. 델타파가 전체의 20에서 50%를, M4는요, 2Hz 이하의 델타파가 50% 이상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와 4단계를 심수면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델타파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서파 수면은 3, 4단계를 합쳐서 얘기하는데 약 75%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자, 램 수면은요, 빠른 눈동자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꿈을 꾸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깨어있는 뇌파와 유사하게 뇌 활동 수준이 높고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요, 역설적인 수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하고 뇌는 비슷하게 활동하지만 실제적으로 근육의 긴장도는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학습 기억과도 관계되고 인지 성숙과도 관계됩니다. 속파 수면이라고도 하고요. 총 수면의 25%이며 모순 수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저진 폭의 세타파, 또 급속 안구 운동, 불규칙 호흡, 심박수가 증가하고 음경 발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